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범석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선 건설 현장을 책임지며 서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건축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건설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존의 재래식 공법이 기계생산 위주로 첨단화되고 있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건축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물류창고 신축 현장 화재 사고, 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 사고 등 안전사고가 대형 사고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건축 현장에서의 철저한 안전 및 품질 관리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구는 인천시 군구 중에서 선제적으로 나서 지난 4월 건축과에 건축안전센터팀을 신설하고 매월 건축공사장 및 해체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 최초로 건축공사 관계자 안전교육 영상을 제작하는 등 민관 협력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중입니다. 안전하고 건실한 건축공사 환경 조성을 위해 제작하는 영상인 만큼 유익하고 가치 있는 교육 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며 언제 어디서든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항상 유념하시어 건설 재해 없는 서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차시는 인천 서구 건축공사 관계자 안전교육. 자, 주제는 우기, 하절기 공사 현장 안전 품질 관리 및 사고 사례와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강의해야 될 목차를 보시게 되면은 1. 서론 2. 우기, 하절기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3. 우기 하절기 공사 현장 품질 관리 4. 우기 공사 현장 안전 점검 일반 사항 5. 공사 현장 주요 사고 사례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자, 우기 장마철이란 오랫동안 계속해서 내리는 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장마철은 6월 중순에서 7월 하순의 여름에 걸쳐서 동아시아에서 습한 공기가 전선을 형성해서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많은 비를 내리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우기 장마철이 왜 위험할까요? 자, 우기에는 지속적인 강우로 인해서 집안 내부로 강우의 침투가 발생할 경우 집안의 전단 강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기초 사면, 흙막이 등의 집안과 관련된 구조물 붕괴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잦은 강우와 높은 습기로 인해서 인체 저항이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자, 고온다습한 작업 환경에서 육체적으로 노동으로 인한 열사병 등의 건강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자, 그런가 하면은 하절기, 탱크, 맨홀, 피트 내부 빗물 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 등이 체류해서 미생물의 증진 및 부패로 인한 산소 결핍 등 질식의 우려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자, 우기 재해는 주로 어디서 발생할까요? 자, 첫 번째, 절송토면 내 지표면을 통한 우수의 지속적인 유입에 따른 비탈면의 붕괴가 일어나고요. 자, 두 번째로는 굴착면 지하수 유출에 따른 토사 유실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복개 구조물 및 지하 구조물 공사 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고요. 자, 네 번째로는 전기 기계, 기구 등 사용 시 충전부 접촉 및 누전에 의한 감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맨홀 등 밀폐 공간 작업 시 유해가스 중독 및 산소 결핍에 의한 질식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여섯 번째로는 옥외 작업자 고열에 의한 열사병 등
건강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우기, 하절기, 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집중호우입니다. 자, 위험 요인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집중호우에 의한 토사 유실 또는 무너짐, 붕괴가 발생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주변 지반 약화로 인해서 인접 건물과 시설물의 손상 또는 지하 매설물의 파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현장의 침수로 인한 공사 중단 및 물적 손실이 초래하게 되고요. 네 번째로는 강등의 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 구간에 순간적으로 다량의 물이 유입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복개 구조물 보수 및 지하 구조물 시공 중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수 유입물의 현장이 침수가 되게 됩니다. 자, 안전대책을 보시게 되면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수변 지역, 지대가 낮은 지역 등에 위치한 현장은 호시 상황을 수시로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자, 가무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철골 작업을 중지를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비상용 수해 방지 자재 및 장비를 확보해서 비치를 해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대기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다섯 번째로는 지하 매설물 현황 파악 및 관련 기관과 공조체계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현장 주변 우기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 및 조치를 해야 되고요. 자, 일곱 번째로는 공사용 가설도로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야 되겠고, 여덟 번째로는 침수된 작업장 복구, 재투입 시 전기기기 점검 후 작업 재개, 감전을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안전대책, 침수된 공사 현장에 어떻게 안전대책을 세울 것이냐. 자, 첫 번째로는 침수가 예상될 때에는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옮길 수 있는 것은 미리 안전한 중소로 옮겨놓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침수 이후에는 감전 요소가 있는지 살핀 뒤 접근하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로는 복구 시에는 안전 여부를 먼저 살핀 뒤 복구를 시작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위험이 있을 시에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도록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전기기기 점검 정비 시에는 전원을 차단한 후 실시를 하고요. 여섯 번째, 절연 장갑, 절연 장화 등 개인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을 합니다. 자, 일곱 번째로는 손이나 발이 젖었으면 말린 후 전기기기를 사용합니다. 자, 다음은 재해 사례 및 예방 대책입니다. 자, 개요를 보시게 되면은 복개 구조물 보수 공사 중에 집중호우로 빠르게 늘어난 하천 급류에 휩쓸려서 3명이 사망한 사례입니다. 자, 대책으로는 집중호우 등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를 해야 되겠죠. 또는 대피 기준 마련 및 준수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추락 재해와 관련된 위험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 개구부 주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작업 발판, 안전난간, 추락 방호망, 개구부 덮개 미설치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두 번째로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 미지급 및 미착용이 미지급을 하게 되면은 추락 재해가 발생을 하겠죠. 자, 다음은 안전대책입니다. 자, 추락 위험이 있는 고소 작업 시 사전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 발판이나 개구부 덮개가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점검을 하시고, 자, 그다음에 안전난간 설치와 안전대 사용이 곤란한 추락 위험 장소에 추락 방호망이 설치되었는지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 사전 점검을 실시를 해야 돼요.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고
올바르게 착용하였는지를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3. 토사 무너짐, 붕괴 관련 위험 요인입니다. 자, 우수가 경사면 내부로 침투를 해서 경사면의 유동성 증가 및 전단 강도 저하로 인한 경사면이 발생하게 되면 무너져 내리겠죠. 자, 두 번째, 흙막이 주보공의 붕괴 위험. 자, 빗물 침투에 의해서 흙의 전단 강도가 저하가 되고 함수량 증가에 따른 배면의 토합이 증가가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배수 불량으로 인한 옹벽 및 석축의 붕괴가 일어나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법적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건축법상 대지 안전에 대한 옹벽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이렇게 옹벽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옹벽을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여기가 한번 쉽게 한번 볼까요? 평면으로 이렇게 됐다고 했다고 합시다. 여기가 높이가 10m고 3m예요.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30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랬었을 때 배수구멍을 몇 개를 설치해야 되느냐. 여기 만약에 배수구멍을 6개를 설치했다고 했다고 합시다. 이거는 이 배수구멍을 6개만 설치하게 되면은 이거는 무너집니다. 왜요? 3제곱미터마다 배수구멍을 하나씩 설치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 10개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 배수구멍도 면적에 따른 배수구가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안전대책입니다. 굴착 경사면의 붕괴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및 사전 안전조치를 해야 되겠고요. 자, 경사면 상부에는 하중을 증가시키는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금지를 해야 되고요. 또는 자재 등의 쌓기를 금지를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흙막이 지붕 상태를 점검하고 계측 관리 및 이상 변의 시 작업 중지 등 조치 후 보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안전에 따르는 정보화 시공을 통해서 계측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사 무너진 붕괴. 자, 개요를 보겠습니다. 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굴착기를 이용해서 야적된 토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하부에 묻혀있는 배관의 누수 부분을 찾던 중 주변의 송토가 집안이 무너지면서 토사에 매몰되는 사례예요.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 집안 굴착면 기울기를 준수를 하셔야 되고요. 굴착 전에 사전 집안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빗물 등 침투 방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4. 감전재 위험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전재 위험 요인은 자, 첫 번째로 장마철에 전기, 기계, 기구 취급 도중 감전재해. 두 번째, 전기시설 침수로 인한 감전재해 위험. 세 번째, 전기 충전부의 근로자 신체 접촉으로 인해서 감전이 발생합니다. 자, 참고로 감전재해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21년에 건설업 감전 사고 사망자의 42.9%가 장마철에 발생했다. 그래서 7명 중에 3명이 장마철에 감전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장마철에는 감전 사고에 대해서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안전대책입니다. 안전대책은 첫 번째, 모든 전기기계 기구는 누전 차단기 연결 사용 및 외암을 접지를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임시 수전 설비 및 설치 장소는 침수되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임시 분전반은 비에 맞지 않는 장소에 설치를 합니다. 네 번째, 전기 기계 기구는 젖은 손으로 취급을 금지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 이동용 전기 기계 기구는 사용 전 절연 상태를 점검하셔야 되고, 여섯 번째, 배선 및 이동 전선 등 가설 배선 상태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일곱 번째, 활선 근접 작업 시에는 가공 전선 접촉 예방 조치 및
작업자 주위에 충정전로 절연용 방어구를 설치하게 되고요. 8번째로는 낙뢰 발생 시 금속물 및 자재 취급을 지양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감전재해 중 재해 사례 및 예방 대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부분이 습기가 있는 바닥에 노출돼서 감전 사망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자, 대책으로는 전기기계 기구 배선의 절연 조치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자, 노전 차단기 설치 및 접지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자, 통로 바닥 및 수변한 장소에 배선을 금지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강풍이 불었었을 때 위험 요인을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태풍 등 강풍에 따른 타워 크레인 무너짐, 넘어짐 위험이 발생을 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강풍에 따른 이동식 크레인 및 항타기, 항발기 등의 넘어짐 위험. 세 번째, 강풍에 의해 날리는 자재, 공구 등에 맞아서 안전사고가 나는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자, 강풍 관련 기상특보 발효 기준을 보시게 되면은 강풍주의보는 육상에서 풍속이 14m/s 이상 또는 순간 풍속이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자, 강풍경보는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 풍속이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강풍 관련 기상특보가 발효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강풍 시 안전 대책입니다. 강풍 시 작업 제한은 순간 풍속이 10m/s 초과 시에는 타워 크레인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 중지 및 철골 작업을 중지해야 되고요. 순간 풍속이 15m/s 초과 시 타워 크레인 운전 작업을 중지를 해야 됩니다. 순간 풍속이 30m/s를 초과하는 바람 통과 후에는 작업 개시 전 각 부의 이상 유무를 점검을 해야 되고요. 순간 풍속이 35m/s 초과 시 건설 작업용 리프트 지지 대수를 증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강풍의 대부에서 각종 가설물, 안전표지판, 적재물 등의 결속 및 보강 상태를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옥상 가설물 및 재료 등을 견고하게 결석하거나 낙하 위험이 없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는 비계 등의 과대한 풍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트에 통풍구를 설치합니다. 다섯 번째,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망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강풍 예보가 있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고 기산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대피 또는 작업을 연기를 해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밀폐 공간 작업의 질식 제외입니다. 자, 밀폐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 결핍이나 외가스로 인한 건강 장애 또는 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가 밀폐 공간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위험 요인으로는 하절기 탱크, 맨홀, 피트의 내부에 빗물, 하천의 위수 또는 용수 등이 체류해서 미생물의 증식 또는 유기물의 부패로 인한 산소 결핍으로 질식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자, 밀폐 공간에서 유기용제를 함유한 방수, 도장 등의 작업 시 유기증기 흡입으로 인해 질식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밀폐 공간을 보시게 되면은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제반 용탑에서부터 상수도 맨홀까지 이런 부분 안에서 밀폐 공간 작업에 질식 재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림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전 대책입니다. 자,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했었을 때 질식 재해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는 자,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 측정은 반드시 공기 측정 장비의 조작과 그 결과에 대한 올바른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측정 장비 조작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 반드시 여기에는 결과에 대해서 해석 능력을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산소 농도 측정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 지정 측정기관이 측정을 하도록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 결과의 해석 능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환기입니다. 환기는 밀폐 공간 내부를 적정 공기 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밀폐 공간 작업에서 중요한 안전 작업 수단이 되겠죠. 그래서 밀폐 공간 내 공기 상태가 정상 범위 내에 있었다 하더라도 작업 중에 산소가 소모되거나 유해가스가 발생해서 지식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밀폐 공간 내에서 이루어질 작업의 특성을 사전에 검토해서 환기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가 안전 공간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거실이라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자, 거실 부분에서도 환기가 필요하거든요. 자, 거실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기타, 이하, 유사한 것으로서 장기간 머무는 곳을 말하는데요. 자, 그러면 거실은 우리가 법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건축법에서는. 자, 이거를 의병, 의료시설의 병실이라든가, 주택의 거실이라든가, 숙박시설의 객실이라든가, 자, 그런가 하면 기숙사의 침실, 학교의 교실, 이런 부분은 거실 바닥 면적에 우리가 환기 면적은 20분의 1을 확보를 하셔야 돼요. 채광 면적은 거실 바닥 면적이 10분의 1을 갖다 채광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된다. 자, 이런 내용들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환기시 주의사항입니다. 환기장치는 밀폐 공간 작업 중 테스트를 해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작업 전 밀폐 공간 내 공기 상태를 적정 공기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충분하게 환기를 시켜야 된다. 자, 그런가 하면 환기만으로 적정 공기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 반드시 호흡 보호구를 착용을 하셔서 충분한 환기량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보호구를 당연히 착용을 해야 되겠죠. 자, 호흡기 보호를 위한 호흡용 보호구, 공기 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를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 보호가드, 구명 밧줄 등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자, 구조용 삼각대, 무전기, 경보기 등을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됩니다. 자, 관리 감독자의 직무입니다.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시작 전에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서 당해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를 하셔야 되고요. 작업을 행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정한지 여부를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측정 장비라든가 환기장치, 공기 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 등을 작업 시작 전에 안전한지를 점검하셔야 되고, 자,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 등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 상황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감시인의 배치를 해야 되죠. 자, 밀폐 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할 때는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한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나 감시인. 감시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구조요청 등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안전 담당자나 관리 감독자에게 즉시 연락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원의 점검입니다.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에 인원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출입금지. 사업자는 사업장 내 밀폐 공간을 사전에 파악하고 밀폐 공간에
관계근로자 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 금지 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를 합니다. 연락체제를 구축을 해서 밀폐 공간 내부 작업자와 외부 감시인 사이에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장비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 밀폐 공간 작업 전 안전한 작업 등을 주지를 해야 되겠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사고 시 응급조치 요령, 환기 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시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 구조용 장비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자, 다음은 3장. 우기, 하절기, 공사 현장, 품질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를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는 우리 하절기에는 그림을 잘 봐보세요. 자, 우리가 더울 때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갖다 뿌려줘야 돼요. 그래서 물을 갖다가 많이 주지 않게 되면은 크랙이 쫙쫙 갑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사용되는 소중 콘크리트는 일평균 기온이 25도씨를 초과하는 일체구 기온이 30도 초과 시 타설하는 콘크리트, 온도가 30도를 초과하면은 타설 온도 상승에 따라서 콜드 조인트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재료와 배합, 기타 시공 전반에 걸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문제점을 보시게 되면은, 자, 콘크리트 단위 수량이 증가가 되고 응결이 촉진이 되고 컨시스턴스에 저하가 일어나고, 자, 혼화재를 사용했었을 때 공기량 조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요 슬럼프의 확보가 곤란하게 되고, 자, 콜드 조인트가 발생하기 쉽죠. 왜 그럴까요? 자, 콜드 조인트는 우리가 콘크리트를 이런 부분에 타설하게 되면 1차 타설을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시간이 경과가 되게 되면 물이 빨리 증발, 이 블리딩 현상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증발해 버리니까 2차 타설을 할 때 여기가 일체화가 되는데 일체화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일체화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재료가 분리가 되니까 콜드 조인트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부실수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 급속한 수분 발생에 의한 건조 수축 균열 발생이 일어나고요.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장기 강도가 저하가 되고 내구성이 저하가 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중 콘크리트 사용 시 품질 관리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입니다. 재료는 시멘트와 골재와 물과 혼화재료로 나눠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시멘트는 수하열에 의한 온도 저감을 위해서 중형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고온의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를 해야 되니까, 자, 중형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게 되면 내부의 온도를 갖다 떨어뜨릴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온도가 낮게 되도록 시멘트를 저장을 한다. 자, 그럼 시멘트의 온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8도씨에 대해서 콘크리트 온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1도씨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자, 따라서 골재는 골재 온도가 콘크리트 온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히 굵은 골재에 우리가 직사광선을 피하고 사용 전에 굵은 골재에다 물을 뿌려주게 되죠. 우리가 물을 뿌려보게 되면 연기가 막 올라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철근 같은 경우도 물을 갖다 살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물은 되도록 낮은 온도의 것을 사용을 한다. 자, 혼화재료는 A 감수제나 감수제를 사용하는데 물이 빨리 증발되지 못하게끔, 동절기에서는 물을 빨리 빨아내야 되고, 여름에는 반대잖아요. 소중 콘크리트는 물이 빨리 지연되지 못하도록 지연제를 씁니다. 자, 지연형의 유동화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콜드 조인트를 방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배합 설계는 소요 강도와 내구성과 수밀성 및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 수량과 단위 시멘트량이 적게 되도록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합 설계 기준에서는 단위 수량은 얼마가 좋냐면은, 자, 185kg
퍼 세제곱미터 이하가 나와야 됩니다. 자, 시멘트량은 부배합을 해야 되죠. 270kg 퍼 세제곱미터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내에서는 반드시 배합 설계에서 이거는 준수를 해간다. 185kg 세제곱미터 넘어가면 좋지 않죠.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재료가 분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슬럼프치는 18cm 이하. 자, 배합 사용. 배합 시 응결 지연 혼화제인 포졸란을 많이 사용하죠. 포졸란 같은 경우는 또 온도를 갖다가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시멘트, 물, 골재 중 어느 하나라도 온도가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운반 및 부어넣기입니다. 슬럼프가 저하되지 않도록 운반 시간을 단축을 해야 되죠. 콜드 조인트를 방지해야 된다. 자, 두 번째로는 부어놓을 콘크리트에 접하는 부위의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콘크리트 및 거푸집에 사전 물 뿌리기를 시행해서 급격한 건조를 방지를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운반 및 타설에 시간이 걸릴 때 응결 지연제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60분 이내에 타설을 완료를 하는 게 콜드 조인트를 방지할 수가 있고요. 자, 슬럼프 저하 시는 시멘트 페이스트를 가해서 슬럼프를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양생지 주의사항입니다. 자, 우리가 동절기 때는 양생을 할 때 증기양생, 단열양생, 피막양생을 했어요. 여름에는 반대죠. 물을 쫙쫙 뿌려줘야 되니까 수분양생을 해야 됩니다. 양생 주의사항. 수분양생 24시간 실시하고 온도 상승을 방지해야 됩니다. 수분양생 24시간 지난 후에도 수분 상태를 유지하셔야 되고요. 양생 시 반드시 거푸집을 실시해야 됩니다. 살수를 실시하셔야 되고요. 자, 급격한 건조가 되지 않도록 수분 양생이라든가 피막 양생이라든가 파이프 풀링을 또 차양막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덮개 양생 등을 실시한다. 햇빛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수분 양생, 콘크리트 노출면을 일정한 기간 동안 수분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고요. 시트나 거적 등으로 보양호 살수를 한다. 햇빛을 차단해야 되죠. 타설 전 거푸집의 탈수에서 건조를 방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옥상 부분에 여름에 한번 공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가꾸목 같은 거로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물을 갖다가 이제 찰랑찰랑하게 이렇게 해놔요. 사진을 갖다 촬영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PPfilm을 덮어놓는다라든가 씌워놓고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갖다 하는 거를 사진을 갖다 촬영해 놓으셔야 되고, 밑에는 거푸집이라든가 이런 것들 동바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물을 갖다 주게 되면 물이 뚝뚝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사진으로 촬영을 하셔야 돼요. 수분 양생하는 거를 반드시 촬영을 해놔야 된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파이프 쿨링입니다. 자, 콘크리트 타설 전에 25mm 파이프를 배치하고 냉각수를 통과시키면서 우리 양생을 해야 되죠. 냉각 파이프는 타설 전에 누수 검사를 실시하고 2, 3주간은 콘크리트 소유 온도를 유지합니다. 자, 파이프 쿨링이 끝나면은 구멍을 반드시 그라우팅제로 마무리를 해야 되죠. 자, 네 번째, 차양막을 설치해서 타설로 콘크리트 표면을 직사광선에 의한 건조로부터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다음은 피막 양생을 합니다. 콘크리트 표면에 피막 양생제를 뿌려서 콘크리트의 수분 증발을 방지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피막 양생제로는 흰색과 검은색과 담색이 있는데, 특히 여름에는 검은색 같은 경우는 직사광선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직사광선이 없는 곳에 사용을 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햇볕을 갖다 잘 받아들이지 않는 흰색을 쓰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결론입니다. 서준 콘크리트 초기 양생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원상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강도, 내구성, 수밀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콘크리트 타설 초기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양생 방법을 철저하게 건설 현장에 적용을 시켜서 주의사항,
운반 및 부어넣기 시 수하율을 낮게 하고 수분 양생 등을 실시해서 경화전 수축으로 발생하는 균열 방지를 철저하게 실시해서 양질의 건축물을 생산해내야 되겠습니다.